네, 보고 계신 영상은 지난달 11일 자정을 넘긴 시간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 CCTV 영상인데요. 한 남성이 여성 뒤를 하더니 집 앞에서 밀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대로 덮치는데 마치 범인을 체포하는 듯한 모습이고, 그런데 바로 얼마 안 돼서 이 남성이 다시 밖으로 도주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을 따라가서 쓰러뜨리며 제압하는 모습이 좀 심상치가 않았는데요. 사건 발생 20여일 만에 붙잡힌 범인은 최영일 평론가님. 네. 어처구니 없이 경찰이었죠. 여기가 충격입니다. 사실은 저 장면 보시고 많이 일전에 화제가 됐던 신림동 이 성폭행범, 이게 미수냐 아니냐, 지금 법정에서 이미 판가름이 1심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강간 미수는 인정되지 않았고 주거 침입만 인정됐지만 형량은 징역 1년으로 높게 나온 걸 우리가 봐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신림동과 비슷한 또 광진구의 성폭행 시도 사건 아니냐,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보다 더 강해요. 이건 강간 미수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김 변호사님께 이따 여쭤보겠지만, 왜냐하면 여성을 제압하잖아요. 그런데 여성이 비명을 지르니까 도주해 나갔고 택시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20여일 후에 CCTV에 명확하게 찍힌 얼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체포됐는데, 서울지방경찰청의 기동대 소속이고요. 그것도 어디입니까? 수습도 아니고요. 바로 이 30대의 경사였습니다. 그 형사죠, 형사. 이 경찰관이 범행을 저지른 곳이 광진구인데, 이 경찰 어디서 근무한? 광진구에 근무한 경력이 그러니까 있는. 본인이 이렇게 치안을 유지해야 맞습니다. 되고 범죄를 막고 예방하고 검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할구역이라고 하죠. 예. 네, 이게 더 충격적인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한밤중에 이 여성을 뒤쫓아와 오피스텔 건물에 침입을 하고 끌고 갔는데, 과연 같은 경찰들은 어떻게 좀 해명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끌고 들어가려고 한 건지 잡은 거는 맞지만 데리고 나오려고 한 건지 그거는 CCTV 상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게 보면 끌고 들어간 거하고 데리고 나온 거하고 뭔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CCTV를 보니까 끌고 들어가려고 한 게 맞죠. 네. 왜냐면 문 앞에 서 있는데 들어가는 순간 낚아채잖아요. 예. 그것은 만약에 데리고 나오려고 했으면 문 앞에서 데리고 끌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한 게 좀 맞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저녁에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뒤를 따라가서 왜 저렇게 완력을 써서 뭔가 끌고 가려고 했을까?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든 밖으로 나오든 간에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주거침입 뭐 이런 거랑 관련은 저건 주거침입이 당연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거침입 목적으로 어떤 성폭행을 하려고 하면, 근데 주거침입, 강간, 주거침입, 강제추행 이런 죄가 적용이 되면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런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떤 성폭행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형량이 굉장히 엄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 신림동 사건과 같이, 그럼 나는 단순히 술에 취해서 그냥 그 여자에게 완력을 쓰는 것이지 강간한다랄지 강제추행을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저 경찰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본인은 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내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왜 저런 행위를 했을까? 그 전제가 바로 어떤 성적인 범행을 할 목적이었다.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 경찰에서 단계에서 구속은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있어서도 재판받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을 한 이유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형량도 굉장히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사실 누구보다도 이 피해 여성의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 피해 여성 가족들은 범인이 경찰이었다는 사실을 보도가 됐고 언론에서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저 경찰이 도망친 이유가 엄마라고 소리를 치니까 피해 여성 가족들이 뛰쳐나갔고요. 그것 때문에 도주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 장면 앞서 저희가 신림동 사건도 얘기를 했지만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 네. 이게 얼마 전에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말이죠. 저 사람이 왜 문 앞에 서성거리고 초인종을 초인종을 누르고 계속 문 잡아당기고 그러잖아요. 예, 신림동 사건. 그렇죠. 예. 그러면 일부러 따라가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 맞다.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법적인 측면은 좀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강간의 목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처음에 경찰은 그냥 중어 침입만 관련된 걸로 입건을 했는데 근데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죠. 저 영상이 공개되면서. 예. 그러니까 결국 뭐 성폭행하는 목적으로 주거 침입을 하려고 한 것이다 해서 기소는 주거 침입 성폭행으로 했는데 미수로 기소를 했는데 결국 이제 성폭행 하려고 했다는 거에 대한 입증을 해라. 예. 거기에서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성폭행 관련 부분은 무죄가 나오고 주거 침입은 유죄가 나왔는데 좀 저희가 여기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형량이 징역 1년이거든요. 예. 네. 일반적인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형량이 높게 선고되지 않습니다. 네. 되게 벌금형으로 선고가 되죠. 네. 그런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성적 목적으로 해서 주거 침입을 했는데 성폭행 관련돼서는 증거가 부족해서 인정을 못하지만 그 주거 침입 자체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는 부족하지만 형량은 그래도 일반적 고려해서. 주거 침입보다는 형량을 좀 높게 선고하고 실형을 선고한 거죠. 네. 이 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혼자 사는 여성들이 굉장히 불안감이 커질 것 같아요. 이호선 교수님도 보실 때 참 처벌은 또 근데 그런 쪽으로 나진 않잖아요. 실제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퍼즐을 맞춰보면 조각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모아놓으면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구체적 행위의 합은 저는 그 의도의 값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그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0m 미행했어요. 10분 동안 벨 누르고 계속 누르고 그다음에 잠금 반지 막 쪼각쪼각 해가지고 조작을 했죠. 거기다 몸을 기대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고의성이 있었는가, 곧 의도가 있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 의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진술로만 나오는 건가? 아니면 행위의 합을 통해 가지고 의도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 여성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 그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대법원의 그 결과는 뭘 얘기하냐면 예. 이 정도는 그러면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기준을 준 것 같은 양상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여성들 또 이건 뭐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혹은 잠재적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겐 얼마나 이 불안이 높아질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피해자 대부분 중심으로 봐야 될 그런 게 저 아닌가. 화면이 공개가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럼요. 그렇게 여성이 들어가서 문을 이렇게 쿵쿵하고 몇 번 눌러도 그럼요. 이거는 그냥 주거 침입 정도에 네. 해당된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선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통 대부분 그냥 벌금형 수준에서 근데 막상 피해 여성분들 입장에선 얼마나 두렵고 저런 범죄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하더라도 처벌이 강력하게 안 되면 이거 도대체 어디에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니, 저게 지금 아가씨라서 두려운 게 아니야. 아줌마도 두렵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누군가든 뒤에서 누군가 따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낯선 자가 밤 시간에 문을 계속 벨을 누르고 문을 이렇게 계속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아마 두근두근 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 혼자 살고 있는 게 분명하고 긴 시간을 따라가서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실제 문을 열고 했다면 이거야말로 많은 행동들의 조각들이 합쳐져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 고의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법이 읽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앞으로 발생할 이런 모든 사건들의 기준으로서 이 법이 어떻게 사람들, 특별히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을 보호할 것인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